말을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늘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엄마, 이 아버지. 그게 너무 당연한 듯 아주 오랜 세월 그렇게 불렸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라는 게 누군가의 아버지라는 게 참 든든한 이름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이름만 남고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나로 살아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마지막으로 내 감정을 말해본 건 언제였을까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했는지 기억이 흐릿해질 즈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에 묻혀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의 그리고 이제서야 나를 다시 찾아가는 늦은 인생의 고백을요. 이름 대신 불려온 시간. 처음 엄마라는 이름을 들었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다. 작은 목소리로 엄마하고 부르던 아이의 눈동자. 그 순간 내 이름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졌고 그 부름 하나로 세상이 바뀐 듯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같았고 무서운 일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어딘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란 이름도 그랬다. 처음엔 어색했다. 아버지답게 굴어야 한다는 말없는 책임감이 어깨 위에 올랐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나는 나라는 사람보단 늘 누구 아버지로 불렸다. 직장 동료도, 동네 사람도, 심지어 친구도. 이젠 그렇게만 날 불렀다. 이름이 사라졌다. 은희 엄마, 재훈 아빠. 이런 이름표가 내 전부가 되었다. 놀라운 건 그게 싫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 그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 같았으니까. 나는 언제부터인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들으며 웃었는지, 무슨 계절을 좋아했는지 점점 잊어갔다. 그 모든 걸 접어두고 부모라는 이름 안에서만 살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내 손을 떠나고 하루가 길어지고 그제서야 텅 빈 방 안에서 나 혼자 남게 되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누구였을까? 가족이라는 무대에서 사라진 나. 가족은 하나의 무대 같았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대본 없이도. 나는 아침마다 요리사가 되었고 아이의 입학식 땐 응원단이 되었고 남편의 퇴근 시간엔 조용한 리듬의 조명처럼 공기처럼 곁에 있어야 했다. 아버지는 늘 무대 뒤에 스태프였다. 묵묵히 일하고 묻지도 않고 가장 힘든 일은 자신이 짊어졌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가족이 잘 굴러가는 게 전부였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연출자도 배우도 아닌 그저 무대 뒤에서 조용히 조명만 맞추는 사람처럼 자리를 지켰다. 아이들이 자라나고 자기만의 세계를 갖기 시작하면서 가족이라는 무대는 점점 줄어들었다. 식탁은 커졌지만 함께 앉는 시간은 줄었고 대화는 많아졌지만 정작 나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다.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 요즘 뭐 좋아해? 라는 말. 괜찮아? 라는 걱정. 그런 건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엄마로, 아버지로, 항상 괜찮은 사람, 문제없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고 나서야 알게 됐다. 나는 이 무대 위에서
한 번도 나로서 서 본 적이 없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의 장면을 만들기 위해 나는 무대 밖으로 조용히 물러섰고 이제 그 무대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몰라졌다. 가족이라는 무대는 이젠 커튼이 내려졌고 조용한 무대 안에 나 혼자 남아 있다. 불이 꺼진 무대 위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찾기 시작했다. 나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다. 언제부턴가 내 이름을 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해졌다. 병원에서조차 접수증엔 이 보호자라고 적혔고 동네 마트 직원은 그 아버님 오셨네요 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나보다는 누구의 뭔가로 날 기억했고 나 역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오히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그게 편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상했다.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가끔 눈물이 나는 걸까? 어느 날 거울 앞에 섰다. 예전보다 깊어진 주름, 늘어진 어깨, 그리고 낯선 얼굴. 이게 나였나? 예전에 나는 어디로 갔을까? 어릴 땐 이름을 부르면 내 안에 무언가가 반짝였는데 지금은 그 이름조차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 누구도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니까. 나도 어느 순간 내 이름을 잊고 살았으니까.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 모임에서 조용히 빠져나온 지 오랬고 전화기를 붙잡고도 연락할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 가끔 누가 전화를 해도 혹시 이 엄마 되시죠? 이 아버님 맞으시죠? 늘 그랬다. 그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그냥 엄마 아버지라는 역할로만 기억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한 단어가 되어버린 엄마 아버지. 그 안에 내 삶 전체가 가려져 있었다. 이제는 그 흔한 이름조차 불리는 일이 드물어졌고 어느 날 문득 그 이름이 사라진 것만 같았다. 내 이름은 어디로 갔을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걸 알아주는 사람은 이젠 없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름을 꺼내어 적어보는 밤이 많아졌다. 혹시라도 언젠가 누군가 다시 내 이름을 불러주는 날이 올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먼저 나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나도 누군가의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나도 누군가의 눈 속에 반짝이던 사람이었다. 젊었던 그 시절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살았다. 그땐 꿈도 있었고 내 이름 세 글자만으로도 세상이 기대됐었다. 누군가는 나를 부르며 웃었고 누군가는 나를 닮고 싶다 말했었다. 그 시절 나는 누군가의 설렘이었고 누군가의 기대였고 누군가의 미래였다. 지금의 내 모습과는 참 멀리도 떨어진 이야기지만 그때의 나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맺힌다. 왜냐하면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더 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런 나를 하나둘 내려놓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결국 내 이름은 뒤로 밀리고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는 것. 그게 인생이라며 애써 납득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묻고 또 묻었다. 그러는 사이 내 안에 있던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말았다. 요즘 가끔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한다.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지금의 이 모습도 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반짝이던 웃음이 많던
그 시절의 나도 분명 나였다. 그 시절을 꺼내보는 것만으로도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잠시나마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나를 잊었지만 나는 나를 잊지 않기로 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내가 누군가의 꿈이었던 시절을 기억해 주기로 했다. 그건 분명히 다시 나를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빛이니까. 부모라는 이름에 가려진 나의 시간들. 부모가 된다는 건 무엇을 먼저 내려놓는 일 같았다. 내 취미, 내 시간, 내 욕심, 심지어 내 감정마저도 아이 하나 키운다는 게 그저 밥 먹이고 옷 입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처음엔 몰랐다. 하지만 매일 밤 울고 아플까봐 뒤척이며 깨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며 가슴 졸였던 순간들을 지나며 알게 되었다. 부모는 참 많은 걸 견디는 사람이다.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숨기고 힘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해야 하는 사람. 무너질 것 같다가도 아이 한마디에 다시 살아나는 사람. 그렇게 하루하루 내 삶의 대부분은 누구의 엄마로 누구의 아빠로만 채워졌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시간 속에 나는 어디 있었을까? 아이들이 뛰노는 운동회에서, 부모 상담을 마친 학교 복도에서,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그 모든 순간들 속에 나는 엄마였고 아빠였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오늘 당신은 어땠나요? 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는 점점 조연이 되었다. 배경이 되고 그림자가 되고 이름 없는 인물이 되어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외롭거나 억울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부모란 그런 거니까. 그러나 시간이 더 흐르고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그제서야 알았다. 내가 그렇게 묻어두었던 내 이름, 내 존재, 내 감정들이 언제부턴가 사라져 있었다는 걸.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았던 지난 세월. 그 안에 나도 있었을 텐데 그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이 더 낯설고 더 공허하고 더 막막한 것인지도 모른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모두 출가하고 집 안이 조용해졌다. 텔레비전 소리만 맴도는 거실, 누가 다녀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한 현관문. 처음엔 좋았다. 마음대로 늦잠을 자도 되고 밥 한 끼 대충 먹어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다. 늘 분주했던 삶에서 조금은 여유를 찾은 느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여유는 오래가지 않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득문득 밀려오는 쓸쓸함에 내가 당황하게 되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누가 내 하루를 궁금해하고 내 기분을 묻는 사람이 있을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는지를 떠올리며 지금 이 고요함이 참 서럽게 느껴졌다. 혼자 밥을 먹는 법, 혼자 병원에 가는 법, 혼자 말없이 거울을 보는 법. 나는 지금 그 모든 걸 다시 배우는 중이다. 오랜 세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혼자 사는 법을 잊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건 단지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 자신을 만나는 법을 배우는 일이란 걸.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시간에 내가 나를 찾기 시작했다.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배우자도 아닌 그저 나로서 하루를 살아보려 한다. 말 한마디 안 건네고 하루가 지나가더라도 혼자 걸어 들어간 시장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걸 고르고 내가 좋아하는 옷을 한 벌 사는 것. 그 작은 순간들 속에서 조금씩 아주 천천히 나는 나에게로 돌아오고 있다. 다시 내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겠지요.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그 속엔 이름을 잃기 전에 내가 있었다. 여행지에서 활짝 웃던 얼굴, 무언가에 몰두하던 눈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래를 꿈꾸던 청춘의 모습. 그때의 나는 아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저 내 이름으로 불렸고 내 이름으로 사랑받았으며 내 이름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그 이름 잊은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사진 속 나를 보자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그래, 그게 나였지. 어쩌면 잊고 산 게 아니라 잠시 내려놓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다시 그 이름을 꺼내본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나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지금도 그 사실이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는 나였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했고 무엇에 가슴이 뛰었는지 그 모든 기억들을 다시 꺼내어 하나씩 천천히 나에게 돌려주고 싶다. 앞으로 남은 날들 동안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다. 아무도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 이젠 내가 나를 불러주면 되니까. 작은 목소리라도 좋다. 야,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돼. 그렇게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기로 했다.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 돌아가기엔 멀고 앞으로 나아가기엔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도 괜찮겠지요. 조금은 늦었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가려 한다. 지금까지 누구 아버지, 누구 엄마로만 살다가 나를 잃어버렸다. 조용하지만 긴 여정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동안 나를 잊고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스스로에게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시 이야기할 용기를 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우리 조금씩 천천히 다시 나로 살아가요. 감사합니다.